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2023학년도 4월 전국연합학력평가 동아시아사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한입연구소입니다. 내용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 소개를 먼저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한입연구소라고 하는 이제 별명을 쓰고 같은 이름의 블로거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이버에서 한림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한림연구소의 학수고대 교육이야기라고 검색을 하시면 제 블로그를 방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림연구소가 어떤 의미인지 궁금하신 분이 있을 텐데요. 한 번에 입시 합격의 줄임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입시와 관련된 알짜 정보들을 한 입에 넣어드린다.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쓰는 보통 글들은 학수고대라는 이런 앞에 네임을 붙이는데요. 그 의미는 학생부, 수능, 고입, 대입, 바로 여러분들의 입시 전반의 모든 것을 같이 한번 이야기하겠다. 그런 의미로 제가 이렇게 학수고대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필요하신 내용들이 있으면 블로그 방문하셔서 많은 정보들 가지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제 블로그에 올라온 내용들을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먼저 대표적인 글, 최근에 제가 이제 많이 올리는 게 바로 교육과정입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제 각 학교마다 올려주는데, 사실은 교육과정을 분석하는 내용이 상당히 좀 어렵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세요. 특히 이제 1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과목 선택을 할 텐데, 1, 2학년 학생들은 과목 선택을 할 텐데, 그때 상당히 혼란을 많이 느낄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제가 관심 있는 학교들을 선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 교육 과정을 분석해주는 글을 쓰고 있는데, 이게 이제 생각보다 좀 학부모님들의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이 관련해서 많은 요청과 문의가 들어오고요. 여러분들도 저한테 이렇게 저희 학교 교육 과정 분석해 보세요 하고 요청을 하시면 그거에 따라서 제가 분석을 해드리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여기 또 많은 학부모님, 학생들이 관심을 가졌던 컨텐츠 중 하나가 바로 모의고사 성적표 분석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모의고사 성적표를 받으면 맨날 여러분들이 보는 건 이 등급, 그리고 원점수만 봐요. 근데 원점수 등급만 전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진짜로 중요한 정보들은 사실은 이쪽에 있어요. 이 수많은 정보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에 따라서 내 공부 방법을 정해볼 수도 있고, 이 시험에 대한 평가를 내려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런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리면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몇몇 분들 신청을 받아서 제가 분석을 해드리기도 하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혹시 도움받을 필요가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인스타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은 주로 이제 내용은 전체적으로 이제 한국사 능력 시험을 좀 위주로 하고 있는데, 이 내용들은 어차피 블로그에도 그대로 올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뭐 특차제 준비하는 친구들이나 또는 이제 본인의 실력을 위해서 이 한능검을 하고 싶은 친구들이 있으면 블로그나 이 인스타그램 들어오셔서 내용 검색하셔서 가지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제 소개는 이렇게 좀 정리하고요. 4월 학평 한번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단원별 출제 문항을 한번 비교해 봤는데요. 이번 4월 학평 같은 경우 단원별로 몇 문항이 출제가 됐느냐. 1단원 선사와 기원 전후가 2문제, 그리고 이제 16세기까지가 5문제, 16에서 19세기 조선 후기겠죠?가 이게 4문제. 그리고 우리가 이제 통상 근대라고 이야기하는 시기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까지가 6문제, 그리고 현대사가 3문제 정도 출제가 됐습니다. 자, 이를 이제 작년 수능, 작년 6월, 9월 평가원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자, 비교를 해서 한번 보시면은 문항수는 상당히 이제 비슷하게 출제가 되고 있죠, 그죠?
다만 이제 조금 차이가 있는 건 이제 3단원하고 4단원의 비중인데 3단원과 이 4단원이 어느 정도 이제 그 격차를 두고 출제가 되느냐, 뭐 그 정도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죠? 큰 틀에서 봤을 때는 그 정도의 차이인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문제를 보실 때 어느 쪽 정도 관점을 둬야 되냐 고민해 보셔야 돼요. 다만 2, 3, 4단원이 사실은 거의 균등한 비중으로 나온다고 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균등한 비중으로 나오기 때문에 메인인 2, 3, 4단원을 확실하게 공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1, 5단원을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정리해두면 좋겠고요. 6월 대수능 모의평가 대비 학습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역사 과목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뭐 한국사라던가 세계사라던가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는 동아시아사 같은 경우는요. 사실은요. 이게 학습 방법이라는 게 정해져 있어요. 역사라고 하는 과목이 수능에서 출제되는 방식은 상당히 어느 정도 공통점이 좀 있는데 꼭 말씀드리는 부분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동아시아사만의 특징 말씀드릴게요. 자, 먼저 첫 번째 기출이 반복됩니다. 자, 여러분 최소한 이 3개년치 기출문제는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기출이라는 건 하나의 트렌드예요. 기출에서만 출제되진 않지만 기출에서 출제된 건 반드시 응용이 됩니다. 그 6월 대수능 모의평가, 9월 대수능 모의평가 때 출제됐던 내용이 수능에 바로 응용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꼭 기출문제 꼭 보셔야 됩니다. 기출문제를 단순하게 문제를 풀고 넘어가는 게 아니고 오답 선택지도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요건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나중에 특강으로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문제 힌트가 있습니다. 반드시 문제에는 이 정답이 뭔지, 정답을 확신할 수 있는 힌트가 있습니다. 그 힌트를 찾아야 됩니다. 알 수 있는 힌트. 이걸 찾으셔야 됩니다. 정답을 확신할 수 있는 힌트를 찾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일단 이 힌트를 늘 고민을 좀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뭐 문제에서 이렇게 쭉 출제가 됐어요. 문제가 이렇게 뭐 쫙 나왔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태정관이 나왔다 칩시다. 그러면은 태정관이라는 뭐 직책이 뭐 까먹을 수 있겠죠? 모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걸 보고 이걸 보고 내가 이제 이 관직이 어느 나라의 관직인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이 관직이 이 문제를 푸는 핵심 키워드다. 이게 딱 잡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만 되면 여러분들이 그 개념, 단어, 용어를 모르더라도 향후에는 그 감을 살려서 이제 문제를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 얘기고요. 그리고 5월에 공부해두자. 자, 여러분 사탐은 5월에 공부하는 겁니다. 탐구는 5월에 공부하는 겁니다. 1월, 2월, 3월 1월, 2월, 3월은 국영수 해야겠죠? 그죠? 4월은 1회고사가 있어서 안 돼요. 그리고 5월 넘어가고 6월 2회고사 있죠? 7월, 8월 그리고 9, 10, 11월입니다. 자, 9월, 10월 뭐 말할 것도 없이 부족한 국수형 잘 메워야 돼요. 7월, 8월하고 5월이 결국에는 사탐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인데 심지어 7월, 8월에 만약에 특차대를 준비한다. 사관학교, 경찰대 준비한다. 그러면 정말 온전히 사탐에만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은 5월밖에 없는 거죠. 정말 여러분 5월에 개념 잡고 6월 모평을 가셔야 돼요. 6월 모평 때까지 고민하면서 하면 정말 사탐 공부할 시간이 없습니다. 국수형이 늘 급하잖아요, 우리한테는. 이런 점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과서로 공부해두자. 자, 이거는 역사 교과에서는 거의 국룰이에요. 자, 동아시아 교과서 총 4종 있습니다. 이 4종 교과서에서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다른 과목, 뭐 정치와 뭐 사회문화, 뭐 생활관리 이런 부분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게 이거예요. 뭐 지리든 일반 사회든 윤리든 이런 과목들은 교과서 외의 범위에서도 얼마든지 그 교과서 연계를 해서 출제할 수가 있어요. 근데 세계사는 동아시아사는 교과서에 있는 개념만으로 출제를 해야 돼요. 교과서에 있는 개념을 벗어나 버렸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떤 사고력을 확장하거나 이런 거라기보다는 교과서의 내용이 수렴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의 교과서 내종을 가지고 보는 내신 시험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역사 공부하는 친구들 인강 많이 듣는 거 알고 있어요. 뭐 정말 좋은 강사진들 많죠, 그죠? 그분들 강의 듣는 거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되는데 항상 결국 마무리는 교과서로 하셔야 됩니다. 교과서에 있는 자료들을 꼼꼼히 보시고 도대체 출제진들은 이 교과서를 어떻게 씹고 뜯고 맛보고 이 사람들은 어디 있는 정보를 어떻게 찾았는지를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여러분들이 어떻게 된다? 동아시아사 만점에 가까워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그다음 지도를 철저히 분석하자. 자, 동아시아 교과서에 지도 많이 나오는데요. 이 지도를 응용한 고난이도 문제들이 최근 2, 3년 사이에 많이 출제가 됐어요. 지도에 나와 있는 수많은 정보들 결국 놓치시면 안 됩니다. 지도에 그 정보를 넣은 것도 이 교과서를 쓴 저자의 의도가 있고 마찬가지로 출제진들도 교과서의 지도의 정보들을 상당히 유의미하게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절대 이런 걸 놓치시면 안 된다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동아시아사의 중요한 관점, 바로 동아시아사는 통시적 관점과 공시적 관점이 대립을 하는데 통상적으로 동아시아에서는 공시적 관점이 더 중요해요. 공시적 관점은 이거는 같은 시대예요. 같은 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걸 보통 봐야 돼요. 통시적이라는 건 이건 시간의 흐름입니다. 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보는 것보다는 동아시아사는 보통 이 시기에 어떤 일이 있었냐. 일본은 이런 시대였는데 이 시기에 다른 나라들은 어떤 시대였니? 하는 공시적 관점으로 보통 문제가 많이 출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공시적 관점으로 늘 그 시대를 조망하는 야, 우리나라 고려 원관섭기 때는 다른 나라는 어떤 상황이었냐? 이런 것들을 봐야 된다는 거죠. 공시적 관점으로 늘 문제를 접근하시는 그런 태도를 기르셔야 되겠습니다. 네, 중요한 내용들 했고요. 이 관련된 중요한 내용들은 또 어차피 제가 특강으로 조금 더 세세하게 다뤄드릴 테니까 그때 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1번 문제 해설하겠습니다. 밑줄식 이 지역을 지도에서 옳게 고른 것은 하고 되어 있습니다. 자, 채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채도는 이 지역에서 발달한 양사호 문화를 대표하는 유물입니다. 그러니까 도자기인데 이제 채색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물고기, 뭐 사슴이 뭐 그려져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사호 문화를 대표하는 유물이고, 그러면 우리 양사호 문화가 어느 지역인지 찾아야겠죠? 그죠? 정답은 1번입니다. 가지역, 황하 중류에 있는 지역이 양사호 문화 지역이고요. 나는 어디겠습니까? 자, 홍산 문화 지역이죠. 그죠? 홍산. 자, 문화는 생략할게요. 그리고 다 지역은 우리가 이제 허무드 문화라고 불리는 지역. 라 지역은 통상 만주와 이제 한반도 지역. 마 지역은 야요이. 야요이로 대표되는 조문 문화죠. 조문 문화. 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당시 신석기, 청동기 시대의 그 유물 유적의 분포, 문화권의 분포가 많이 나오죠. 요건 이제 뭐 여러분들이 거의 뭐 마스터를 했을 거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풀 수 있겠습니다. 넘어갈게요. 2번입니다. 가국가의 통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되어 있습니다. 가국가 어떤 국가인지 찾아볼게요. 당나라에 학생들을 많이 보냈답니다. 이거 가지고는 모르겠네. 근데 고구려의 옛 땅을 차지하였다. 자, 고구려의 옛 땅을 차지한 나라, 그리고 당나라에 유학생들을 많이 보낸 나라. 여기서 벌써 발해라는 거 나오죠. 근데 힌트를 더 줍니다. 가의 영역은 4번 5천리, 5경 15부 62주라고 하는 행정구역을 뒀네요. 그리고 삼성이 있고 그 삼성 밑에 육부가 있는데 육부의 명칭이 유교적 명칭이네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나라? 그렇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발해죠. 발해의 통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독서상품권은 통일신라에서 시행한 인재등용제도죠. 2번 자, 교육기관인 주자감을 설립하였 아닙니다. 2번은 좌연왕과 우연왕을 두었다죠. 2번은 흉노가 했던 제도고요. 3번 주자감을 설립하였다. 바로 주자감을 설립한 게 정답이겠죠. 교육기관으로서. 4번 남명관제와 북명관제를 시행해서 이중지배체제를 갖추는 나라. 바로 요 나라.
거란이 되겠죠. 5번 보겠습니다. 행정을 총괄한 태정관을 설치하였다. 자, 태정관은 이제 일본의 율령 체제에서 등장을 하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관 팔성제라고 하는 일본의 율령 체제에서 등장하는 이 관리가 바로 태정관이다.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3번입니다. 여러분 3번은 정답률이 95% 육박합니다. 정말 틀리면 안 되겠죠. 그죠? 이 시는 만리장성을 축조한 가란 인물을 비판한다. 최초로 황제란 칭호를 썼다. 자, 진시황제겠죠? 예, 진시황제입니다. 진시황제. 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걸 고르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뭐 정답은 어렵지 않게 나올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보면 1번 남비엣을 정복하였다. 이거는 이제 한나라 한무제죠. 틀리고요. 팔기제를 시행하였다. 이거는 후금의 누르하치고요. 3번은 수도를 대도로 옮겼다. 이거는 원나라가 일단 되겠고 원나라의 쿠빌라이 칸이 되겠죠. 자, 4번 분서갱유 책을 불태우고 유학자를 생매장한 것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진나라의 진시황제죠. 정답은 4번이 되고요. 5번을 보겠습니다. 정화 함대를 파견한 건 명나라의 영락제죠.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 중국사에는 보통 진나라가 우리가 3번 등장을 해요. 새 진나라를 좀 다 알아두면 나쁘지 않은데, 먼저 우리가 이제 뭐 꼭, 그러니까 이제 뭐 한자를 다 알아둘 필요까지 없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일단 알아두시면 좋아요. 첫 번째로, 자, 그러니까 이걸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이 진나라를 한번 다 정리를 해 볼게요. 자, 먼저 이제 첫 번째 진나라는 한자가 요래돼요. 이거는 이제 진시황제가 세운 진나라고요. 진나라인데 한자가 이렇게 되는 진나라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진나라 요게 똑같아요. 한자가 똑같습니다. 같은 지역에서 이제 세워진 나라라. 근데 이 여기서 말하는 진나라는 이제 춘추 5패 해당되는 진나라가 있어요. 춘추 전국 시대 때에도 이런 진나라가 있고요. 여기서 또 말하는 진나라는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위초고 이 삼국을 통일한 진나라도 이 한자를 씁니다. 이 나라는 이제 나중에 그 유목민족의 침입을 받아가지고 동진으로, 그죠? 이 동진으로 이제 나라가 쫓겨나게 되죠.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진나라는 우리가 이 수능 시험 범위에서는 그 세 나라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요건 아주 알아두시고 구분해서 문제를 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4번입니다. 밑줄치 이전쟁의 결과로 오른 것은 자, 만주와 한반도를 둘러싸고 두 나라가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봉천 전투에서 승리했고 자, 발트 함대를 격파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 전쟁은 바로 러시아와 일본이 대립한 러일 전쟁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러일 전쟁의 결과를 물어보는 겁니다. 자, 1번 볼게요. 자, 난징 대학살이 일어났다. 이것은 중일 전쟁 당시에 일어난 비극이죠? 아니겠고요. 일본이 류큐를 병합한 거는 메이지 시대입니다. 메이지 시대의 이야기인데 요거는 1879년이고요. 시대가 해당되지 않죠? 러일 전쟁은 1904년에 시작됐으니까. 3번 보겠습니다. 닉슨 독트린이 발표된 건 베트남 전쟁 때죠. 4번 보겠습니다. 외국 군대의 베이징 주둔이 허용된 사건은 이제 의화단 운동 때문이죠. 의화단 운동이 벌어졌고 자, 그 결과 신축조약이 체결되면서 나온 결과고요. 5번 일본 리순 다렌의 조차권을 차지한 거 바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확인을 해두시면 되겠죠. 이뿐만 아니라 일본은 을사늑약을 통해서 한반도의 지배권도 이제 차지하려고 했다. 이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5번 문항입니다. 가 왕조 시기 동아시아 상황으로 옳은 것은 하고 되어 있습니다. 가의 효문제는 수도를 러양으로 옮기고 평성에서 수도를 러양으로 옮겼고 호복을 금지했다. 근데 이제 황실의 원로 나이든 신하였던 원비는 이를 듣지 않았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있네요. 가 왕조 시기의 상황을 고르는 건데 그럼 가 왕조 시기는 이제 북위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북위는 이제 5세기 말 북중국을 통일을 했고요. 6세기까지 존속을 했었죠. 이 시기를 찾아보는 겁니다. 자,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한 거 이거는 우리가 알겠지만 10세기 때죠. 그죠? 안 되고요. 탕고투족이 서화 건설한 거 11세기입니다. 웨네가 백강전투에서 패배한 거는 7세기 백제 멸망 이후잖아요. 해당되지 않고요. 명나라가 무로마치 막부 가만무역을 한 것은 15세기의 상황입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고구려가 남북조와 각각 외교관계를 맺었다. 북위가 있었던 시기가 바로 남북조가 정립된 시기였으니까 정답은 5번이 되겠죠. 네. 넘어갈게요. 자, 보겠습니다. 가 제국에 대한 설명입니다. 가의 황제가 일본을 정벌 하고자 일본 정벌을 하려고 했대요. 조서를 내렸답니다. 그리고 하포에서 전황 검주를 했고, 자 그렇게 해서 여기 보면 알겠지만 뭐 홀돈, 홍차고 이런 사람은 아무리 봐도 이제 그 원나라 사람들인 것 같고, 김방경 우리 고려 사람인 것 같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자, 가의 군대와 고려군이 일본을 공격하였다. 즉 이것은 원나라가 되겠죠. 여원연합군이 일본을 정벌한 거니까요. 원제국에 대한 설명을 고르는 것입니다. 자, 고조선을 멸망시켰다. 고조선을 멸망시킨 거는 우리가 아까 봤던 한나라죠. 안 되겠고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천호제를 시행하였다. 뭐 정확히 말하면은 2번은 이제 몽골 제국에 대한 설명이 될 텐데 당연히 몽골 제국의 이제 대표였던 원나라도 천호제를 시행했겠죠. 송나라와 전연의 맹약을 맺었다. 이거는 요나라, 거란에 대한 설명이겠고요. 자, 이만을 수도로 세운 것은 남송, 금나라의 침략을 피해 남송이 바로 이만의 수도를 세웠고요. 타이완의 정치 세력을 완전히 진압한 것, 이것은 청나라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자, 7번 먼저 보겠습니다. 이 막부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을 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통신사 일행의 여정을 그렸다고 되어 있네요. 쇼군이 도쿠가와 어쩌고 저쩌고요. 도쿠가와 이에시게, 그죠? 도쿠가와 씨가 쇼군을 하고 있고요. 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짐작을 해보면, 자, 도쿠가와 막부, 즉 에도 막부라는 걸 짐작해 볼 수 있겠죠? 그죠?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세운 게 에도 막부 아니겠습니까? 에도 막부에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보는 겁니다. 자, 한글, 자, 이거는 우리로 치면 이 조선 후기에 해당되는 거겠다, 그죠? 그리고 이것은 명청 시기로 해당이 되는 거니까 이걸 가지고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한글 소설 읽는 거 맞죠? 한솔의 공연 맞죠? 홍루몽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소설 명청 요 시기 때 만들어졌고요. 네라코야라고 하는 우리나라로 치면 서당 같은 곳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맞아요. 하지만 4번이 문제겠죠. 다이오 율령은 이제 이것은 701년에 발표가 된 거고 굳이 시대를 치자면 이제 아스카 시대 때 발표된 율령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하고는 이제 거리가 있죠. 그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8번 보겠습니다. 가해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일본 천재 중에 3대 좌주였던 가해 초상화인데 이분은 장보고 세력의 도움을 받아서 중국 각지를 순례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장보고의 도움을 받아서 중국에 넘어가서 이 불법을 구할 수 있었던 인물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바로 엔닌입니다. 엔닌이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고르는 것입니다.
자, 엔린에 대한 설명을 보면 1번 도다이사를 창건한 사람은 뭐 이제 쇼무천왕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뭐 잘 몰라도 소용없을 것 같아요. 왕호천 축국전을 남겼다. 이거 해초죠? 3번 쇼토코 태자의 스승이 된 것은 자 해자라고 하는 이 고구려의 승려가 있었죠. 교과서에는 해자가 나옵니다. 입당구법 순례 행기를 저술하였다. 이게 정답이 되겠고요. 5번 참선을 중시하는 선종을 창시한 것은 이 중국의 달마대사죠. 그죠? 여러분들 이게 등산하다 올라가다 보면 이렇게 배불뚝이에 수염 길게 난 아저씨 있잖아요. 그 아저씨가 달마대사예요. 그 정답은 4번입니다. 9번 보겠습니다. 밑줄 친 이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금능기기국 예터에 있는 이홍장의 동상입니다. 이홍장. 자, 이홍장은 태평천국 운동을 진압하면서 서양식 무기의 우수성을 인식하였습니다. 태평천국군하고 이홍장이 이끄는 중국의 이제 향용 부대들을 서로 이제 전쟁을 하면서 앞다투어서 서양의 무기를 수입을 한 거예요. 서양의 무기를 수입해서 싸우다 보니까 서양 무기가 정말 전쟁하기에 좋구나. 정말 얘네 기술이 발달했구나라는 걸 체감하게 되죠. 그래서 이홍장과 증극본 등이 주도를 해서 전개했던 운동이 바로 양무운동이겠죠. 양무운동에 대한 설명을 고르는 것입니다. 자, 이 양무운동과 관련된 것 천천히 볼게요. 1번 8개국 연합군이 진압하였다. 이것은 의화단 운동이죠. 의화단 운동 앞에서도 나왔는데 또 나오네요. 2번 중체 소형을 기치로 내세웠다. 중국의 정체성, 서양의 실용적인 기술. 정답 2번이겠죠. 일본의 21개조 요구 철회를 주장하였다. 자, 이것은 5.4 운동일 것입니다. 해당되지 않고요. 4번 윌슨이 제기한 민족 자결주의의 영향을 받은 것은 3.1 운동 등 3.1 운동, 5.4 운동 블라블라가 되겠죠. 다음 외교관의 베이징 주재가 인정되는 계기가 된 것은 이것은 베이징 조약입니다. 근데 이 베이징 조약이 체결되게 된 것은 제2차 아편 전쟁의 결과인 것이죠. 그래서 해당되는 건 2번 됩니다. 자, 10번 보겠습니다. 이 혁명이 일어난 시기를 연표해서 고른 것은 자, 순원이 임시 대총통에 당선된 당선증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죠? 우창에서 신군이 봉기하였다. 그래서 혁명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각성이 독립을 했고 독립에 호응을 한 거죠. 그래서 중화민국 임시 대총통에 순원이 취임하였다. 되어 있습니다. 신해혁명이겠죠? 신해혁명이 일어난 시기를 고르는 겁니다. 자, 보시면 일단 정답 먼저 얘기하면 3번이 될 것 같아요. 운효 사건이 일어난 것은 1875년, 청일전쟁이 발발한 건 1894년. 흠정헌법 대강, 즉 헌법의 초안이라고 할 수 있는 흠정이란 것은 이제 황제가 내려줬다는 뜻이거든요. 즉 황제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헌법 초안은 1908년에 반포가 되었어요. 그리고 워싱턴 회의, 자 이제 세력 균형을 맞추기 위한 워싱턴 회의는 21년에 개최가 됐고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조선의용대가 창설된 건 1938년, 태평양 전쟁이 발발한 건 1941년이니 해당되지 않죠. 이 문제는 좀 연표 문제치고는 상당히 쉽게 출제가 됐습니다. 거의 약간 한국사급으로 좀 쉽게 나왔다고 생각은 해요. 네. 신의 혁명, 1911년인 거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11번 문제입니다. 밑줄치 이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되어 있습니다. 자, 몰수한 아편을 폐기하는 장면이 나온다. 그래서 광저우로 임칙서를 보냈다. 아편을 몰수했다. 이 전쟁에서 패한 청나라는 영국과 이 조약을 체결하였다. 자, 이 조약 뭐겠습니까? 난징 조약이겠죠? 난징 조약에 대한 설명을 고르는 겁니다. 정답 1번입니다. 홍콩 활용이 명시되었다. 바로 이때 홍콩을 이제 빼앗기게 되죠. 2번 수신사 파견의 배경이 되었다. 이거는 이제 강화도 조약이겠죠. 3번
삼국간섭이 일어나는 계기가 되었다. 삼국간섭이 일어나는 계기가 된 것은 시모노세키 조약이겠죠.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일본이 너무 많은 이권을 차지하자 독일, 프랑스, 러시아 3국이 간섭을 한 거죠. 4번 크리스토프 포교의 자유를 허용하게 된 것은 베이징 조약이 결과고요. 아이고 5번이죠. 산동반도에 대한 일본의 이권을 인정하게 된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본의 21개조 요구죠. 해당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12번입니다. 가에 대한 옳은 설명을 골라라. 되어 있죠. 자, 이 조각상의 인물은 이와미 강산의 관리인으로 파견된 오쿠보 나가야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선에 들어온 회치법이라고 하는 수은 등을 활용해서 은을 추출해내는 거죠. 활용해서 가의 생산량을 늘렸다라고 합니다. 이 가는 바로 은이겠죠. 은. 은과 관련된 설명을 고르면 됩니다. 자, 기억을 볼게요. 중국의 비단등을 구입하는데 사용되었다. 자, 맞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이것은 교과서에 서술이 그대로 되어 있어요. 이 출제진이 교과서의 서술을 그대로 가지고 온 걸로 생각이 됩니다. 교과서를 찾아보시면 비단 구입할 때 은을 썼다고 되어 있어요. 아, 그럼 선생님 이거 모든 장을 다 외워야 돼요? 뭐 비단, 인삼 이걸 다 외워야 돼요? 그거보다도 여기서 의의를 두셔야 되는 건 교과서 서술을 그대로 가지고 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과서의 서술들을 좀 유의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다는 거죠. 니은 1조편법에서 세금 납부에 활용되었다. 자, 세금을 지세, 정세 각각 1조로 정리하고 은납으로 결정된 거. 이게 바로 1조편법이란 세법이죠. 그래서 기억, 니은 맞는 설명이고 정답은 1번입니다. 징더전의 주요 생산품으로 외국에 수출된 것은 도자기죠. 그죠? 송나라부터 대량으로 일본이 수입한 건 동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나라에서 동전을 만든 게 아니고 일본 사람들이 물건을 싣고 가서 중국과 거래해요. 거래한 다음에 구입 대금으로 받은 동전을 그대로 일본으로 가지고 와서 일본의 동전을 쓴 거예요. 이게 거의 송나라 때뿐만 아니라 명나라 때까지도 이렇게 동전을, 중국 동전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신기하죠? 정답 1번입니다. 13번입니다.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7월 7일에 발생한 르거우초우 사건, 노구교 사건, 우리가 노구교 사건이라고도 하죠. 마르코폴로 다리 사건을 계기로 일본은 중국의 전면적인 침공을 개시하였다. 자, 이게 바로 뭐겠습니까? 전면적인 침공을 개시한 게 바로 중일전쟁이겠죠. 중일전쟁을 개시를 했다. 근데 이걸 국민정부 힘만으로 쓰러뜨릴 수 있겠냐? 못한다. 그래서 전민족적 항전을 해야 된다. 전민족적 항전이라는 것은 국민당과 공산당이 힘을 합쳐야 된다는 거겠죠. 그죠? 그럼 뭐 이건 자연스럽게 정답이 5번 제2차 국공합동의 성립 배경 알아보는 겁니다. 참고로 중일전쟁이 먼저 발발을 했고 제2차 국공합동 그 뒤에 발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 순서는 좀 꼭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그럼 나머지 오답도 살펴볼게요. 자, 도이모이 정책. 자, 도이모이 정책은 좀 크게 써볼까요? 도이모이 정책은 베트남의 개혁 개방 정책이에요. 개혁 개방 정책으로 이것은 1986년부터 시작이 된 거죠. 해당되지 않고요. 에치셀라인은 뭐 잘 아시겠지만은 이제 6.25 전쟁의 배경 중 우리가 이제 보통 하나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죠? 3번.天安문 사건의 전개 과정을 살펴본다. 자,天安문 사건은 이거는 이 중화인민공화국에서 벌어졌던 민주화 운동입니다. 1980년대 후반에 일어났던 민주화 운동. 이것을 우리가天安문 사건이라고 하고요. 미이와 친조약은 일본이 개항과 관련된 내용이죠. 해당되지 않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14번 살펴볼게요.
가 유학 사상이 동아시아에 끼친 영향을 적절한 것은, 자, 유학의 이제 그 흐름을 보면 훈고학, 성리학, 뭐 양명학, 고증학 쭉쭉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유학 사상인지 살펴볼게요. 자, 백운동 선거 관련한 기록을 여건 죽계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선 안양이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이 학문을 집대성한 인물이 주희다. 주희, 주자를 가리키는 거겠죠. 즉,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안양 이 소개를 했고 중국에서 주자가 집대성한 학문 바로 성리학이겠죠. 성리학과 관련된 설명을 찾아보는 겁니다. 골품제가 시행됐다. 자, 골품제가 시행된 거는 신라잖아요. 아예 해당되지 않고요. 제자 100개가 출연한 거는 이건 춘추전국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 성리학은 주희가 활동했던 시대를 생각을 해보면 송나라 이후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는 송나라 시대 때 나온 학문이기 때문에 적어도 성리학이 끼친 영향을 찾아보려면 송나라 이후가 돼야겠죠. 시기적으로. 대당서역기가 편찬되었다. 이거 당나라 때잖아요. 그죠? 당나라 불경 구하려고 간 이야기를 적어놓은 것. 달카기신 단행되었다. 달카 대신이 단행된 거는 일본의 아스카 시대로 이건 645년 7세기니 해당되지 않고요. 사서오경 외훈. 자, 이 성리학에서 강조하는 경전 중에 하나가 바로 사서와 오경이 있다. 그죠? 자, 사서는 논어, 대학, 맹자, 중용. 오경은 시경, 서경, 역경, 얘기, 춘추가 되는데 이 사서 오경을 외훈, 일본어로 번역을 한 거죠. 이거에 번역된 것은 1599년, 즉 임진왜란 이후입니다. 임진왜란 이후에 번역을 했고요. 이걸 누가 번역을 했냐면 후지와라 세이카가 당시에 이제 포로로 끌려왔던 우리 조선 유학자 선비였던 강항의 도움으로 이 사서오경을 번역했다라고 합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다음 자료에 나타난 전쟁이 동아시아에 끼친 영향으로 적절한 것은 되어 있습니다. 전쟁이네요. 외적이 대거 쳐들어와 부산진과 동래를 함락했고 일본군이 부산을 함락했다. 근데 이순신 장군이 수군을 이끌고 외적을 격퇴했다. 김시민 장군도 진주성을 방어했다. 이거 임진왜란 아니겠습니까? 자, 이게 임진왜란인지 모르는 학생은 없었을 것 같아요. 뒤에 명군과 조선군이 연합을 했다는 표현도 등장하니까요. 영향으로 적절한 걸 보는 것입니다. 자, 조선에서 삼포해란이 일어났다. 이게 조금 헷갈릴 수도 있었을 텐데 삼포해란이 일어난 거는 1510년입니다. 16세기 중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역 확대를 요구하는 일본 상인들 및 그때 당시에 이제 외구들이 일으킨 소요를 삼포해란이라고 하고요. 베트남에서 대월사기가 편찬된 거는 이거는 몽골 제국, 그러니까 원제국의 침략되죠. 해당되지 않습니다. 13세기잖아요. 명나라에서 장거정인 개혁을 추진하였다. 이것은 16세기 중반인데 이 장거정의 개혁은 임진왜란 전이에요. 임진왜란 전에 일어난 거고요. 자,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일본의 도자기 문화가 발달하였다.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은 이제 아리타작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리타작이 큐슈 지역에 가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이 조선인 도공들, 조선인을 도자기를 만드는 장인들인 조선인 도공들을 끌고 가서 이 아리타자기를 만들었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 아리타자기는 서양에 알려질 정도로 아주 유명한 도자기가 됐고요. 5번 일본에서 생고쿠 시대가 시작되었다. 자, 일본의 전국 시대는 15세기 후반부터 시작이 되죠. 그죠? 그래서 영향으로 볼 수는 없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6번 문제 한번 살펴볼게요. 가도시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하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가도시 찾아볼게요. 최근 일본 영사관에서 가에 있는 우리 조개는 이제 조차지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외교상 다른 나라 땅을 빌린 건데,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가 있다. 아, 이 나라의 조개지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가 있구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프랑스 총영사관 직무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프랑스나 영국 등 여러 나라들이 이 조개를 가지고 있었던 도시가 바로 어디냐?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가 있었던 도시이기도 하죠. 바로 상하이입니다. 상하이에서 있었던 사실을 골라보는 거죠. 자, 대지마라고 하는 에도 시대의 이 교역 장소가 있었던 곳은 나가사키죠. 2번, 경사대학당이 세워진 것은 베이징입니다. 베이징. 3번, 초량외관이 설치되었다. 자, 외관이 설치된 곳. 근데 초량외관은 부산이죠. 아주화 친해가 창립되었다. 즉 아시아 지역에 이 평화를 추구하면서 등장한 반제국주의 단체인데요. 이것은 도쿄에서 만들어졌고 1907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단체는 바로 우리 반제국주의 단체로 교과서에서 이제 소개를 하고 있죠. 5번, 윤봉길의 홍커우 공원 의거가 일어났다. 바로 이게 정답이 되겠네요. 윤봉길 의사가 상하이 홍커우 공원에서 일본군을 상대로 의거를 벌였죠. 정답 5번입니다. 17번입니다. 가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볼게요. 주자파, 자본주의 노선을 추구한다고 비판받았던 주자파의 타도를 외치며 홍위병들이 태난명 광장에 집결하였다. 그리고 마오쩌둥의 사진 초상화를 걸게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홍위병들이 마오쩌둥의 주도하에 홍위병들이 일으킬 그야말로 10년에 걸친 엄청난 이 파괴 행위, 바로 문화대혁명이죠. 문화대혁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고르는 것입니다. 1번 보겠습니다. 55년 체제에 영향을 주었다. 자, 55년 체제에 영향을 준 것, 즉 이 자민당과 사회당이라고 하는 이 대립구도를 만든 것은 바로 그 배경이 되는 사건이 뭐냐면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 평화헌법 이 개정 문제로 바로 이렇게 정치 세력들이 통합을 하게 된 것이죠. 이건 심지어 일본에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관련이 없고요. 2번, 한국 광복군이 창설되는 계기가 됐다. 이것은 중일전쟁이 배경이겠네요. 자, 여기도 상당히 선택지가 좀 많이 겹치게 등장을 좀 해요. 조금 날먹의 기운이 있어요. 시모노세키 조약이 체결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거 청일전쟁이죠. 4번, 중국 공산당의 대약진이 아니고 대장정을 시작하는 배경이 되었다. 요거는 이제 1930년대 이 국민당의 공산당 탄압과 관련된 설명이죠. 그래서 이 공산당의 탄압을 피해서 마오쩌둥이 이끄는 바로 홍군, 이 공산주의 군대가 저 먼 예난까지 이제 피난을 가게 된 거죠. 5번 보겠습니다. 대약진 운동. 자, 마오쩌둥이 주도한 경제 부흥 정책, 경제 개발 계획이었던 대약진 운동이 실패하면서 권위를 잃었던 마오쩌둥이 자신의 권위를 되찾기 위해서 문화대혁명을 일으켰다는 게 정설인데요. 그 정답 바로 5번이 되겠죠.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8번 보겠습니다. 가 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의 황제가 이르기를 역적 5~3개가 반란이 일으켰다. 그래서 윈난 구이저우 중국 남부를 가리키는 거죠. 중국 남부 지역이 큰 혼란에 빠졌다. 그래서 이를 토벌하였다. 결국엔 우리가 이제 정리를 했고 근심이 사라졌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가 황제가 누구겠습니까? 일단은 청나라겠고요. 그죠? 5~3개의 반란, 즉 3번의 난이죠. 이 3번의 난을 진압한 군주는 강희제죠. 청나라, 여기서 근데 왕조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이제 왕조 이야기를 해볼게요. 1번. 자, 별무반을 조직하였다. 자, 별무반을 조직한 나라는 고려죠. 여진족 정벌 위해서 별무반 조직을 했고요. 호라즘을 정복한 거는 이거 몽골 제국. 이고 칭기즈칸이죠. 칭기즈칸이 사실은 호라즘 제국과는 친선을 하려고 했는데 호라즘에서 먼저 거부한 거죠. 그래서 호라즘은 결국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3번 사고전설을 편찬하였다. 청나라 때죠. 참고로 이거는 이제 청나라 권룡제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명나라 출신 또는 이제 한족 학자들을 회유하기 위해서 청나라 입장에서도 대규모 편찬 사업을 통해서 이 학자들을 최대한 이 청나라의 우호적인 쪽으로 이끌려고 했다라는 거죠. 조선과 기후약조를 체결한 것은 일본 에도 막부죠. 5번 보겠습니다. 베트남 북부에 안남 도호부를 설치하였다. 자, 베트남 북부를 점령한 거는 뭐 당나라도 있고 명나라도 있지만 이 안남 도호부를 설치한 건 당나라죠. 그죠?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19번 문제입니다. 19번 문제는 개인적으로 정답률이 상당히 낮기도 하지만 저는 이 사월학평에서 여러분들이 꼭 건져야 되는 바로 그런 핵심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지 같이 보면서 이야기해 볼게요. 가나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타이완의 중화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는 중화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가 평화조약을 맺었다. 그렇게 해서 각각 대사관으로 승격이 됐다. 이런 내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중일 화평조약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중국은 타이완을 얘기하는 거죠. 이건 1952년에 체결이 된 거고요. 자, 여기서는 중화인민공화국과 일본이 체결한 조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중일국교 정상화예요. 중일국교 정상화고 이것은 1972년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자, 원래는 중화민국 정부와 평화조약을 이제 국교를 정상화했는데 이후에는 중화인민공화국과 국교를 정상화한 것. 요 차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이에 있었던 일을 고르는 겁니다. 천천히 살펴보면 1번. 자, 1번은 카이로 선언이 발표되었다. 이것은 1943년에 일어난 일이니까 해당되지 않고요. 한일 기본조약 체결된 거 1965년입니다. 자, 이게 정답이 되겠네요. 그죠? 3번 보겠습니다.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수립되었다. 자, 요거 아주 또 중요합니다. 요건 아예 제가 딱 별표해놓고 보충자료도 같이 볼 거예요. 이 보충자료도 같이 볼 건데, 자,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수립되었다. 자, 일단은 이것은 연도는 1976년인데요. 요거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이거 정말 수능에 요새 많이 나오고 변별하는 문제로 정말 많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이 베트남이 이제 그 통일하는 과정에서 여러 나라가 세워졌는데, 먼저 첫 번째, 베트남 민주공화국이 수립이 됐어요. 베트남 민주공화국은 1945년에 만들어졌는데, 이 베트남 민주국은 이제 프랑스와 독립전쟁을 했던 나라고 호치민이 이끌었죠. 네. 호치민이 이끌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이어서 이제 제네바 협정으로 베트남이 이제 분단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세워진 나라가 베트남 공화국이에요. 베트남 공화국이 세워졌는데 이건 1955년에 세워졌고 우리가 알고 있는 남베트남입니다. 남베트남. 월남이라고 하죠. 우리가 보통 그죠? 네. 남베트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베트남 민주공화국과 베트남 공화국 구분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는 지금 여기 나오는 베트남 사회주의 이 공화국은 1976년에 이제 등장을 하는데 요거는 이제 베트남 전쟁 끝내고 쉽게 말하면 베트남을 이제 통일한 베트남을 무력 통일한 그 나라죠. 그래서 베트남 민주공화국, 베트남 공화국, 그리고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이 세 가지를 꼭 구분하셔야 돼요. 요거 수능에 나왔고 이걸로 변별을 많이 줬어요. 보충자료에서 한번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꼭 알아두시고 자 4번 중국이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였다. 요 교과서에도 등장하는데 요건 2001년입니다. 자 WTO가 만들어진 거는 1995년이지만 중국이 가입한 건 2001년이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극동국제군사재판 즉 도쿄재판이 개최된 건 1946년입니다. 해당되는 건 아니죠. 정답 2번입니다. 자, 보충자료 보겠습니다. 베트남의 독립과 독립전쟁 관련된 내용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보충자료로 따로 다뤄봤는데요.
자, 여기 볼게요. 2차 대전 이후 호찌민이 베트남 민주공화국을 선포했다. 이를 바탕으로 프랑스와 독립전쟁을 치릅니다. 베트남의 승리한 이후에 제네바 회담에서 중요한 내용이 정리가 됐는데 북이 17도선을 경계로 베트남이 남북 분단이 됩니다. 여기 지도에도 잘 나와 있죠? 남북 분단을 했어요. 그리고 이때 바로 총선거를 합의했습니다. 지금은 현재는 이제 우리가 뭐 이념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베트남을 남북으로 분단해놨지만 결국 통일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죠. 하지만 남베트남과 미국은 총선거를 거부하고 베트남 공화국 정부를 수립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분단을 이제 하려고 한 거죠. 한국처럼. 남베트남 정부에 반대하는 세력은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을 결성해서 저항했고 이들과 북베트남, 즉 베트남 민주공화국과 이 베트콩이 이렇게 결성을 한 거죠. 얘네가 이제 힘을 합쳐가지고 이제 미국과 이 베트남 공화국과 대립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요게 이제 정말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이제 2020학년도 6월 모의평가 문제입니다. 밑줄 친 지금의 시기를 연표해서 골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일부 세력은 승리에 도취되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끝까지 싸우고 싶어 한다. 뭐 이거가 좀 잘 모르겠어요. 자, 밑으로 내려가 보면 지금으로부터 9년 전에 우리가 공화국을 수립하였지만 지금으로부터 9년 전에 공화국을 수립했지만 전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네. 또 위에 보면 북이 17도선을 군사 번개선에만 분개할 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북이 17도선 군사 분개선은 아까 봤던 이건 제네바 협정이잖아요. 그죠? 제네바 협정이고, 그죠? 제네바 협정은 1954년이었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부터 9년 전이잖아요. 그럼 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은 9년 전이니까 1954 빼기 9면 1945년이네요. 여기서 말하는 공화국은 바로 뭐겠습니까? 베트남 민주공화국이 만들어졌던 때죠. 그죠? 근데 제네바 협정으로 남북 분단이 됐고 결국 이 남북 분단에 반대를 해서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이 결성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시기를 딱 잡아볼 수가 있어요. 지금은 어디냐? 지금은 언제냐? 바로 제네바 협정이 체결된 시기의 상황이다. 그러니까 6.25 전쟁 정전협정이 조인된 1953년과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 그 사이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이것은 2번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죠? 특히 여기 보면은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수립 보이시죠? 1976년 보이시죠? 그죠? 요거랑 헷갈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공화국이 나왔다고 이 공화국하고 절대로 헷갈리시면 안 된다. 알겠죠? 또 심지어 여기서 이제 이 공화국 베트남 민주공화국으로 착각을 해서 이거를 뭐 다른 가식이나 다른 시기로 체크를 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거 2022학년도 수능 문제입니다. 자, 기출은 늘 이렇게 항상 연관이 돼 있어요. 연기가 돼 있습니다. 이전에 나왔던 기출이 이제는 어떤 하나의 지식이 돼서 다음 문제를 푸는 기반이 된다는 거죠. 이건 나중에 특강으로 다뤄드릴게요. 가나 협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골라라. 북이 17도선을 경계로 나눈다. 이거는 제네바 협정이겠죠? 자, 저 협정 조율 60일 이내 미국은 남베트남에서 군대 및 군사장비 일체를 모두 철수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저기죠. 그 파리 협정이죠. 파리 평화협정이죠. 요 협정에 대한 설명을 이제 고르는 겁니다. 자, 기억을 보시면 통킹만 사건 이후 조인되었다. 통킹만 사건은 베트남 전쟁이 미군이 참전하는 계기가 됐는데 제네바 협정 당시에는 베트남전이 일어나는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건 틀리고요. 이전이죠. 그죠? 통일을 위한 총선거에 합의한 거 제네바 협정 맞습니다. 자, 디귿 닉슨 독트린의 영향으로 체결되었다. 맞겠죠? 자, 베트남 전쟁이 길어지고 미국의 재정 상황이 악화되자 자, 닉슨 대통령이 더 이상 베트남 전쟁과 같이 직접 개입을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니은디크에서 3번 되는데 자, 리을 볼게요.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이 결성되는 배경이 된 게 아니고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은 가와 나 사이에 들어가는 사건이잖아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알겠지만 베트남 민주공화국의 군대는
하고 나오고 남베트남 민족해방 전선 나오고 이걸로 자꾸 시기를 구분한다는 거 우리가 확인하셔야 됩니다. 확인이 되시나요? 네, 수능은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베트남과 관련된 문제가 거의 수능 거의 통틀어서 한 문제 정도 나오는데 여기서 나와요. 근데 이게 정말 이렇게 여러분들 헷갈리게 나온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이걸 절대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강조드렸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밑줄 이 전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또 문제가 나왔네요. 약간 동아시아사도 문제를 쉽게 내느냐고 조금 날먹한 경향이 있어요. 이렇게 비슷한 개념들이 여러 번 등장하잖아요. 저는 이걸 좀 날먹이라고 보거든요. 아무튼 이 전쟁이 뭐냐? 자, 통킹만 사건을 빌미로 이 전쟁에 개입했다. 위에 베트남 전쟁과 관련된 내용이 나왔는데 뭐 어쨌든 통킹만 사건을 빌미로 이 전쟁에 개입한 미국은 하고 돼 있죠. 그죠? 늪지대에서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는 함정. 이 함정이 바로 뭐냐면 에어보트예요. 에어보트. 에어보트를 도입해서 수색 작전 등에 활용하였다. 이게 돼 있습니다. 이 전쟁 베트남 전쟁이겠죠? 옳은 걸 고르는 겁니다. 1번. 만주국이 수립되는 배경은 만주사변이겠고요. 2번. 미드웨이 해전으로 전세가 역정된 건 태평양 전쟁이죠. 3번. 포츠담 선언이 발표되는 계기가 됐다. 이것은 2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발표가 된 거겠고요. 파리 평화협정이 체결되는 결과를 낳았다. 자, 이것은 이제 베트남 전쟁의 종결, 를 가리키는 사건으로 1973년에 일어났고요. 5번 신헌법의 제정에 영향 준 거. 이건 뭐 태평양 전쟁이겠죠.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이 패전을 하고 나서 헌법을 제국헌법에서 평화헌법으로 바꾼 거 아니겠습니까? 정답이 몇 번이 될까요?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이렇게 한번 문제를 우리가 모두 살펴봤습니다. 동아시아 문제는 사실 이번 4월 학평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풀 수 있었고 아마 자신감을 좀 회복한 친구들 많았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런 해설 강의뿐만 아니라 이제 입시 전반에 관련된 것 그리고 수능 역사 관련된 다양한 내용들을 제 블로그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한림연구소의 학수고대 교육 이야기 네이버에 검색을 하셔서 들어와 주시면은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고 여러분들 요청하시는 정보 자료들도 구하거나 만들어 드립니다. 그러니까 같이 한번 우리 열심히 해봅시다. 지금까지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한림연구소였습니다.